이 경기에서 패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최근 벌어진 5경기 동안 토트넘은 항상 앞서고 있었지만 웨스트햄이 어려운 상대는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토트넘은 너무나도 안일한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최근 펼쳐진 웨스트햄과의 경기 직후 주장 손흥민이 발언한 작심 인터뷰가 화제입니다. 평소 굉장히 온화한 성격과 부드러운 인터뷰 스킬로 저명한 손흥민 선수인데요. 지난 새벽 펼쳐진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또다시 역전패를 당하자 이번에는 작심하고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경기 막판 무리한 경기 일정 소화로 결국에는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 손흥민 선수인데요. 오늘은 웨스트햄전 경기 주요 장면들과 손흥민 선수가 미친 듯한 활약을 하고도 동료들이 어떻게 기회를 날려먹었는지 글로벌 사커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토트넘 하스퍼는 결국 웨스트햄에게도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토트넘의 홈구장인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웨스트햄과의 이번 시즌 15라운드 맞대결에서 선취골을 기록하며 앞서 나간 토트넘이지만 내리 2골을 헌납하며 최근 5경기 1무4패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달성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8승 3무 4패를 기록하며 승점 20점으로 리그 5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로메로의 말도 안 되는 레드카드 파울 직후부터 5경기에서 단 1승도 챙기지 못하는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레드카드 징계가 끝난 로메로가 복귀하면서 수비진 안정에 많은 기대를 가졌는데 의외로 수비진의 안정을 가져오진 못하고 득점을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반전 초반 로메로는 코너킥을 이어받아 헤더 득점을 기록하는데요. 토트넘의 좋은 장면은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이후부터는 손흥민의 동료들의 호러쇼가 펼쳐집니다. 우선 경기 시작 직후 1분도 되지 않은 상황에 클루셉스키의 어이없는 위치 선정이 논란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스루패스 2위를 달성 중이라는 내용을 알려드린 것과 같이 결정적인 상황에서 클루셉스키에게 패스를 내어줍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고 패스 공간을 찾는 사이 클루셉스키는 웨스트햄 수비수를 등지고 뒷걸음질 치는데요. 평소에 손흥민이 저 자리에 있었다면 뛰어난 오프더볼 움직임으로 오프사이드 라인을 피했겠지만 클루셉스키에게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은 과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패스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클루셉스키는 속도를 제대로 죽이지 않았고 어이없게도 엉덩이가 오프사이드 라인에 걸리며 공격 기회가 무산됩니다. 이어서 손흥민이 전해준 공을 제대로 건드리지도 못하고 골키퍼에게 가로막히는데 정말 손흥민의 수준에 맞춰주지 못하는 토트넘 동료들이 어디까지 가는 것인지 놀라운 지경입니다. 이어진 전반 2분에는 진정한 축신 손흥민이 등장합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득점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 뿌려주는 양질의 패스로 9라운드까지 어시스트 기회 창출 순위 1위를 기록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아웃사이드 킥으로 예술적인 스루 패스를 전달해줍니다. 정확하게 감겨 들어가며 공의 속도가 토트넘 동료 발에 딱 맞게 떨어지게 스피드가 감소하는 물리학적으로도 설명하기 힘든 패스를 성공시킨 손흥민이지만 이번에도 대충 크로스를 올리는 비수마로 인해 손흥민의 눈부신 패스가 빛을 발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이날 경기의 최고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손흥민의 동료들이 어떤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반 4분 호이비에르는 왼쪽 사이드에서 결정적인 크로스 기회를 맞이하지만 놀라운 플레이를 선보이며 주말 예능 프리미어리그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오른발로 공을 실수로 터치하며 왼발로 헛발질을 하는 예술적인 플레이를 선보이는데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어서 웃기기도 하지만 진짜 토트넘 선수들이 기본이 되어 있는 게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플레이였습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팬들은 투명인간이 와서 호이비에르에게 발을 거는데 왜 페널티를 안 주냐? 자신의 오른발과 왼발을 지배하지 못하고 따로 노는 호이비에르는 진정한 축구 예술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유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전반 9분에는 손흥민이 핸드볼을 유도시키는 장면이 나왔는데 대놓고 손을 써서 손흥민의 크로스를 막은 웨스트햄 선수이지만 역시나 심판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대로 경기를 속개시켰습니다. 또한 브레넌 존슨의 골 탐욕 장면 또한 나왔는데 전반 막판 손흥민에게 줄 수 있는 각도가 나왔음에도 제임스 매디슨에게 전수받은 것 같은 소녀 슈팅을 남발하며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찬스를 헌납해버립니다. 이후 내리 2골을 내주며 역전패를 당한 토트넘인데 복창 터지는 장면은 계속됩니다. 손흥민이 스트라이커로 기용되게 만들어준 히샬리송은 이번 경기에 의외로 출전했는데 역시나 결정적인 헤더 찬스를 놓치고 맙니다. 사실상 오픈 찬스라고 여길 수 있는 상황에 골대 안으로도 집어넣지 못하는 헤더를 선보이며 만약 저 자리에 해리케인이 있었다면 벌써 헤더로 가볍게 득점하고 코너킥 깃발로 달려가서 반지키스 200번 정도는 했을 기회였다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후반 막판 손흥민이 웨스트햄 수비수들의 어그로를 끌어주고 완전 프리하게 있던 비수마에게 오픈 슈팅 찬스를 내어주지만 역시나 골대 안으로도 슈팅하지 못하는 홈런 슈팅을 보여주며 그렇게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손흥민은 후반전 종료 직전부터 몸 상태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줘 많은 축구팬들의 우려를 샀는데 81분에 패스를 전달한 손흥민이 갑자기 그라운드 위에 쓰러집니다.
아직 정확한 부상 여부는 전해지고 있지 않지만 바로 직후 교체되며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교체된 직후 벤치를 올라가는 것도 제대로 걷지 못하며 팀닥터와 부상 여부를 체크하는 장면이 팬들에게 포착되었습니다. 팀닥터가 부상 부위를 체크하며 만지는 동안 손흥민은 고개가 뒤로 넘어갈 만큼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5라운드까지 사실상 거의 매경기 풀타임 출전해 국가대표 경기까지 수십 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는 강행군의 일정이 결국 부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수많은 축구 팬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던 손흥민 선수이지만 패배한 경기임에도 팬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필드 위로 올라오는 장면이 매우 가슴 아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손흥민 선수는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모든 토트넘 동료들이 필드 위를 빠져나간 뒤 가장 뒤늦게 라커룸에 들어가며 승리한 경기에서 환호하던 모습과는 달리 팬들에게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라커룸으로 향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경기 종료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평소와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줘 화제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인터뷰에서 이 경기에서 패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최근 5경기 동안 토트넘은 항상 앞서고 있었습니다. 웨스트햄은 상대하기 매우 껄끄러운 팀이지만 패배해서는 안 됐고 토트넘 선수들은 아니랬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마지막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치러야만 합니다. 이번 경기는 주장으로서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토트넘 선수들은 책임감을 가져야만 합니다. 경기장에 찾아와준 팬들은 이런 결과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홈에서 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열정을 고려했을 때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경기에 임해야 하며, 팬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 나아지고 앞으로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경기장에 찾아와준 팬들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라고 인터뷰했습니다. 평소 손흥민의 인터뷰 스킬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의 발언이면 사실상 거의 토트넘 선수단을 꾸짖는 내용인데요. 이를 본 많은 축구 팬들은 철강왕으로 분류되는 손흥민이 고통을 호소하고 교체될 정도면 그동안 얼마나 선수가 갈려나간 것인지 상상도 하기 힘들다. 손흥민이 저 정도의 수위 높은 발언을 하는 것을 처음 봤으며, 최근 1무4패의 경기력을 생각했을 때 모두들 엎드려서 빠따 한 대씩은 맞아야 한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토트넘의 이런 패배의 신기록이 하나 달성되었는데요. 모두들 예상하셨듯이 안 좋은 쪽의 신기록입니다.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5경기 연속으로 선제 득점을 해내고도 5경기 무승을 달성하는 진기록을 달성했고, 또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홈경기에서 선제골을 기록하고 3연패를 달성하는 최초의 클럽이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무슨 기록을 또 갈아치울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최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1월 겨울 영입이적 시장 관련해서 인터뷰하며 우리는 손흥민을 중심으로 팀을 개편해 나갈 것이다. 공격에서 혼자 많은 부분을 짊어지고 있는 손흥민의 짐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영입에 나설 것이며, 손흥민 또한 자신의 경쟁자가 영입되더라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것은 엘리트 선수들이 보여주는 동기부여에 매우 좋은 본보기이며, 많은 팬들이 우려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선수를 데려오더라도 손흥민을 완벽하게 대체해낼 수는 없다. 단지 손흥민이 모든 경기에서 체력을 소진하는 것을 대비하는 것이다 라고 인터뷰에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도 손흥민을 이적시켜줄 생각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고히 알렸습니다. 오늘의 소식 이만 마치겠으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